스트레스 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친구 한 명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나쁜 친구 하나로 완전히 꼬이고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항상 3세판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편한 유형외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트레스, 모든 병의 근원이긴 한데 도대체 스트레스가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꼭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는데, 대부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화가 난다, 우울하다, 기분이 상했다, 이런 걸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부의 문제로도 그런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내 몸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를 우리 몸에서는 전부 다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정보 처리를 공유하게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내부에서 생기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보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다. 그럼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두렵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어도 머리에 막 열이 뻗쳐, 눈이 뻑뻑해지고 뒷골이 땡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도 얘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원인을 막 찾다가 원인이 뚜렷하지 않게 있으면 스트레스 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해답을 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의 숙제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유독 취약한 사람들의 증상은 어떤가요? 스트레스에 유독 약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 반대로 그걸 스트레스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 저항력이 없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최근에 생겼으면 급성 스트레스, 잔잔하게 계속 쌓여있으면 만성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 저항력이 주로 어디에서 생길까? 아까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대부분의 증상들이 자율신경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내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없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자율신경이 튼튼하면 어떤 자극이 와도 쉽게 그런 반응들로 전환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저항력이 높은 거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약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본인은 스스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라고 하는 게 좀 두리뭉실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의 문제는 척추 문제다, 이렇게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도 있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에선가 스트레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큰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 가지고 잘 이겨내겠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를 하죠. 왜냐 그러면 스트레스는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야라고 이해를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요, 몸의 문제와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말도 맞지만, 마음이 담겨 있는 몸이라는 그릇이 망가져 있어도 이 마음은 어디에 머무를 수 없고 계속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 이겨내는데 아주 중요한데, 몸 중에서도 척추 관리가 제일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목의 문제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스트레스를 이제 먹는 걸로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이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작동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작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뭐 전기 안 꽂으면은 작동하는 기계가 없듯이 우리 몸도 똑같이 뭔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 원료 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정제 탄수화물들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음식들을 보면요, 대부분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양의 밀가루를 먹고 많은 양의 단 것들을 먹고 그러면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되게 뚱뚱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다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가버리는 게 속도가 굉장히 일사천리로 빨리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려면 내가 건강한 식단으로 내 몸이 항상 깨끗한 혈액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자율신경이 혈액순환의 양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의 아주 키포인트이긴 한데 아무리 잘 흐른다 하더라도 지저분한 것들이 계속 흐르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좋은 친구 100명 사귀는 것보다요, 나쁜 친구 1명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나쁜 친구 하나로 완전히 꼬이고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 하나 피해야 되는 것처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고 더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이런 음식들을 먹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지만 그 다음에 후폭풍이 생기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들을 평상시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한번 과다하게 먹는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계속 잔잔하게 먹어오던 사람들이 한 번 많이 먹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관리를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을 조심하면서 지내는 생활 습관을 내 몸에 좀 익혀놓으면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 뭐 어때요? 아이스크림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초콜릿 좀 먹으면 어때요? 내 몸이 그 다음은 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고 후폭풍까지도 막아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척추 치료받고 척추 관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는데 조심해서 먹는 거하고 내가 전혀 안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리 조심해서 먹어도 누구를 만나면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제철 과일들이 많이 나올 때 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먹는 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좀 조심을 하면 되거든요. 조심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실수로 이제 망가졌어, 이제 끝이 났네, 식단이 이제 뭐 다 무너졌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항상 3세판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내가 한 번 졌어요. 근데 두 번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완전 폭망으로 음식을 먹었네? 그러면 두 끼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완전 망쳤네? 그러면 이틀을 조심하시면 돼요. 내가 한 번 망가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꾸며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오. 감사합니다.